안녕하세요. 어떻습니까? 지금 대선 이제 그 막바지로 이제 접어 들어가는 추세인데 상황이 우파한테는 많이 어렵죠? 맞습니다. 지금 상당히 대선이 지금 상당히 우파한테 불리하고 지금 민주당한테 상당히 유리하고 문재인 후보가 1위로 달리고 있는데 상당히 걱정이 큽니다. 지난번 그 토론회 때 그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주적 관련해가지고 아주 집중 포화를 퍼부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문재인이 제대로 대답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여론 조사 지지율 보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. 그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? 그러니까 이 주적 논란은 그동안 언론들에 많이 떠들어댔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한테 별 큰 관심이 없어요, 주적이. 근데 언론에서는 계속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 언론에 떠드는 게 아니라 유승민 후보가 먼저 이제 그 지적을 했죠.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주적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게 민주당의 그 문재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고 봐요. 캠프에 있는 사람? 네. 그러니까 그 측근들. 그렇죠. 측근들. 네. 근데 요즘은 왜 그 측근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이야기가 안 나와요. 전부 다 그냥 후보에만 집중적으로 언론이 이제 그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 측근들 도와주는 스태프들이라든가 브레인들, 선거 브레인들에 대해서 조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지금 현재 문재인을 돕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, 지금 이 캠프 주위 사람들이 그 조명을 못 받고 있는 건 선거가 이제 짧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고요. 이제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정체성입니다. 정체성. 우리 국민들이 잘 몰라요. 원래 민주당 옛날부터 운동권 좌빨들을 해가지고서 모인 거 아닙니까? 옛날 노빠, 흔히 말하는 노빠 아니에요? 근데 이제 그 나이 든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, 이제 20, 30대 사람은 잘 모르죠. 20, 30대 모르나요? 그건 모르죠. 당연히 모르죠. 보자고요, 한번. 요번에 민주당에 경선 후보들이 누구입니까? 4명이 나왔는데, 4명 중에 3명이 운동권 출신들이에요. 경선에? 네. 가만. 그건 불과 한 달 전인데 벌써 누구 나왔는지 잊어버렸네. 그러니까 보세요. 문재인. 경희대 4학년 때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수감됐죠. 그다음에 안희정. 안희정이 있구나. 안희정은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반체제 운동을 했어요. 대전. 그래가지고 대전고등학교다가 잘리고 성남고등학교 다니다가 또 자퇴하고 이렇게 아주 검정고시로 고대 철학과를 들어갔는데 대학 재학 중에 반미 청년의 사건으로 수감됐어요. 그리고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. 그렇죠. 이재명도 성남 지역에서 지역 그 시민운동가로 활동했어요. 참 이재명 지금 성남시장은 문재인 캠프에서 뭐 그렇게 크게 활동하는 것 같지가 않던데요, 보니까. 근데 이제 이재명 주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. 캠프에서 이제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나는 이번 대선을 보면서 보통 주적 논란보다도 우리 문재인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그 운동권 출신들이 걱정스러워요. 그래서 지금 후보들도 4명 중에 3명은 운동권 출신이고 그다음에 최성이라는 사람들. 최성. 이 사람은 운동권 출신이 아니지만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을 일했고 아태재단 연구위원으로 활동한 골수 진보 좌파라고 그럴까? 그런 성향의 인물이죠.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 이거 굉장히 무섭거든요. 팩트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. 맞아요. 확실합니까? 확실해요. 그리고 뭐 문재인 캠프 내에 그러면 제일 좀 문제시된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누구 있습니까? 보통 선거 캠프 언론에 보면은 1000명, 500명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500명, 1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캠프를 이끌어가는 핵심 한 10명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인물들입니다. 근데 이 10명 정도가 다 보면 내가 조사해 보니까 운동권 출신이에요. 과거 운동권 출신. 보세요. 송영길 총괄선대본부장. 송영길. 지난번 인천시장. 그렇죠. 저기 어디야 얼마 전에 중국 가갖고 왕이 외교부장 만나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욕 좀 먹은 사람 아닙니까? 맞아요. 그 사람이 선대본부장이에요? 이 친구가 연세대 총학생장 시절에 반군사 독재 운동하다가 1985년에 구속돼가지고 수감된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것이 국법법 위반이라든가 뭐 반군사 독재 학생 운동권 좀
좀 안 좋게 보지만 이 사람들한테는 또 이게 자기네들의 캐리어라고 오히려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. 이제 그런 면은 있지만 우리 국민들 전반적인 인식에 봤을 때 일단 깜빵 갔다는 건 별로 안 좋아하죠. 아니 근데 깜빵 안 갔다 온 대통령도 없어요. 보면은. 아이 그 뭐야. 뭐 대통령 되기 전이든 된 후든 다 갔다 왔습니다. 결국. 박근혜 대통령 안 갔잖아요. 지금 갔잖아요. 지금. 그러면 전이나 후나 가게 돼 있는 거예요. 전이나 후나 전에 가든 후든 이명박 대통령은 저기 뭡니까 6.3 사태 때문에 고대 다닐 때 깜빵 갔다 왔잖아요. 그렇죠. 3개월인가. 그러니까 대통령은 안 간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도 옛날 구한말에 깜빵 갔다 왔죠. 깜빵은 대통령 다 갔다 왔습니다. 다. 근데 이제 문제는 그쪽이랑 지금 운동권이랑 그거랑 틀리다는 거죠. 체제, 반체제 운동을 했다는 거죠. 아, 반체제 운동. 예. 아, 반체제 운동. 그러니까 그렇죠. 운동권이라고 말하면 이게 좀 어필이 좀 그렇고 중요한 건 대한민국을 반대했다. 그렇죠. 그런 개념으로 그렇죠. 해석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겠네요. 그렇죠. 오케이. 그러니까 내가 지적하는 것은 뭐 단순하게 시했다 해서 간 게 아니라 체제를 부정해서 감옥에 갔다. 이게 문제인 거죠. 보세요. 강기정이 유명하잖아요. 강기정. 예. 강기정이 총괄선대본부장인데 이 친구는 전남대 총학생활 지냈어요. 그리고 삼민투 위원 소속의 운동권 출신입니다. 이 친구는 85년도에 서울 미국문화원 정거 농성 사건에 참여해가지고 그 유명한 문화원. 그렇죠. 그러면 이 강기정 이 양반 또 이제 미국 가기는 글렀네. 미국 그렇죠. 못 갑니다. 그렇죠. 이러면. 근데 단순하게 뭐 법이 잘못돼서 그 해가지고 깜빵 가는 거랑 뭐 우리 동맹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어떤 그 해서 이렇게 깜빵 가는 건 차원이 틀리지 않습니까?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그 미국 그 뭐 국감 때문에 가려고 하다가 입국이 거절됐어요. 이유가 뭐냐? 미 문화원 점거 사건 이것 때문에 미국에 못 들어가요. 맞아요. 그러면 그 뭐 확인을 내가 못했습니다만 강기정 씨 같은 경우도 그 정청래 전 의원의 전례를 따른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. 그렇죠. 네. 근데 전직 의원, 그러니까 의원 시절에는 모르겠어요. 의원 시절에는 네. 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미국에서 안 좋게 생각하겠죠. 그리고 또 이제 더 양정철 비서실 부실장이 있어요. 아, 양정철. 네, 이 사람이 보통 이제 문재인 중에서 삼철이라고 그런 얘기 들어봤죠. 네, 이건 다른 사람보다 그 노무현 정권 때 그 기자실 대못 그걸로 그렇죠, 내가 기억을 그렇죠. 합니다. 네, 그렇죠. 네, 국방부에도 그랬고. 맞아요. 그 친구도 한국 외국어대 재학교 삼민투. 네. 그 자민투 아닌가요? 아, 그렇죠. 자민투 위원장 출신이에요. 자민투라는 게 뭐냐? 반미 자주와 반파시오 민주화 투쟁이죠. 아, 참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습니다. 내가 참 저도 80년대 학번이다 보니까 참 새롭네요. 기억이 그러니까 납니다. 제가 얘기하는 거는 왜 운동권 출신이 위험스럽냐고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단순하게 뭐 유신이 잘못됐다, 무슨 독재다 이게 아니라 체제를 흔드는 근본적으로 흔드는 운동을 했다는 거죠. 체제를 흔드는.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자기들을 또 그런 주장 안 한다고요. 또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네들은 힘을 썼다 그러죠. 체제 반체제라고는 생각 안 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려야죠.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고기자랑 얘기하는 게 이게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사람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네, 알죠. 인물 그 여자 아나운서인가? 그렇죠. 김자영이라고 아나운서 결혼했었죠. 결혼했다가 이제 2014년도에 이혼했어요. 아, 이혼했어요? 네, 이혼했죠. 이 사람이 이제 그 문재인 선대의 종합상황본부장을 맡고 있는데 이 친구도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서 1985년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주도했어요. 김민석이가.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강기정 뭐 이런 친구들이 그때 다 미국 문화원 사건을 참여한 사람들입니다. 아, 진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이 양반들은 청와대 핵심 요직을 다 차지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뭐 예를 들면 국정원 무슨 뭐 청와대 비서실. 학교 다닐 때는 미 문화원 점거하고 정치권에 들어와서는 청와대를 점거라기보다는 이제 점거죠, 점거라고. 점거가 되네. 하여튼 점령하는 거네요.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는 거죠. 야, 대단하네요. 어떻게 보면. 뭐 그다음에 또 임종석이라고 있어요. 임종석 들어봤죠. 알죠. 이 사람이 또 문재인 후보 비서실장이에요. 근데 이 친구는 또 뭐냐? 한양대 총학생회장 출신이고 1989년
제3기 전대 의장에 선출돼가지고 임수경이 있지 않습니까? 임수경 무단 방북 사건에 뒤에 사주 혐의로 구속됐죠. 그 뭐 또 다 사면된 거 아닙니까? 그 이후에? 사면됐죠. 그러니까 뭐 임수경이도 지난 2012년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도 했고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법을 위반했다는 거죠. 네. 예, 법을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고 무시하고 했다는 거죠. 예. 그러니까 그 당시에 89년대 정부의 허락 없이 북한을 방문하고 했다는 게 그건 정상이라고 볼 수 없죠. 그러니까. 나는 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듣고 보니까 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법을 잘 지키고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그렇게 학교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하고 80년대 당시 학번 출신들 말이에요. 대부분 이제 은퇴할 나이입니다. 대부분 은퇴할 나이인데 그렇죠. 이런 사람들은 그 학교 다닐 때 공부하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했던 사람이 이제 은퇴해서 좀 살기 힘든데 학교 다닐 때 데모 속된 말로 거시기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지금 떵떵거리고 오히려 더 잘 사네. 그렇죠. 이거 됩니까 이러면?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? 법 잘 지킨 사람들은 은퇴해가지고 이제 힘도 없어지고 그때 당시 운동권 해가지고 열심히 법 위반해서 깜빵 갔다 온 사람은 국회의원도 하고 청와대도 들어가면 나는 이거야말로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? 뭐 5.18 때 돌 던진 사람도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보상금 받고 있는 입장인데. 참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. 그리고 또 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? 이 백원우라고 조직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데. 백원우 조직부. 나 처음 듣는. 이 친구는 아마 이제 경기 시흥에서 네. 국회의원을 했던 양반인데. 네. 이 전대협에서 연대 사업국장으로 한 운동권 출신이에요, 이 친구도. 네. 2009년도에 그 유명한 2009년도에 그 5월 29일 날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연결식 때 네.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할 때 사자라고 고함을 치고 했던 사람. 달려나갔던 사람. 맞아. 그러니까 기억난다. 그러니까, 맞다. 그러니까 뭐 상식 파괴 행동을 한 친구예요, 이 사람은. 네. 백원우가.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문재인 캠프의 조직 부본부장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. 본부장은 노용인이라고 지금 청주 출신 국회의원 그 친구가 조직 본부장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또 한병도라는 조직 부본부장이 있어요. 네. 이 친구 또 뭐냐? 이 친구도 원광대학교 총학생 출신인데 이것도 이 친구도 운동권 출신이에요.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면 운동권 아닌 사람이 누굽니까? 많죠. 난 운동권 아닌 사람이 오히려 궁금해. 아니 캠프 중에 한 1000명 중에 운동권 아닌 사람들이 한 900명은 되겠죠. 근데 핵심 조직은 다 운동권 아니에요. 핵심 보직 주도하는 사람들이 다 운동권 출신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, 문제. 아니 그런데 그 운동권이 이렇게 많아도 지지율이 높은 거는 그거는 왜 그런 겁니까, 그러면? 그러니까 이제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의 그 욕구가 네. 아마 반영됐다고 봅니다. 어떤 변화의 욕구 말이에요? 지금 뭐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통해서 네. 그동안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적폐 청산에 대한 그 욕구가 이 문재인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보는 거죠. 근데 문제는 이거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좀 간파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간파를 못한다. 그러면은 뭐 주적 자꾸 걸고 넘어져봤자 도라미 탑을 아닙니까?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논점은 주적보다는 우리가 문재인 선대위에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는 거, 이거에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. 그러면 사실 오늘 우리가 정치 시사 야부리 토크로 오늘 첫 번째 녹음을 하는 건데요. 이 첫 술에 이거 너무 많이 먹으면 이거 얹히거든요. 그리고 지금 시각이 7시 55분인데 조금 있으면 8시부터 또 대선 토론입니다. 대선 토론 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죠. 지금 여기서 근데 딱 하나만 더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우리가 그 문재인 캠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지금 이제 운동권 출신이 많다는 것을 지금 첫 번째로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? 아니죠. 운동권 출신이 많다는 게 아니라 운동권 출신들이 주도한다는 거죠. 그러면 앞으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 국가 경영을 주도하고 청와대, 그다음에 국정원, 검찰 뭐 권력기관에 상당히 포진하는 거죠. 말하자면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미문화원 사건을 미문화원을 점거했듯이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에 점거하는
사태가 벌어지는 거죠. 아하, 참 섬찟한 생각이 상당히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. 이 주적 논란보다 더 무서운 게 운동권 출신들이 문재인 선대에 많이 포진돼 있다는 거. 헌법이 있는데 운동권 출신이 뭐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뭐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? 법으로 체제를 변혁시키는 게 아니라 네. 법 위에, 그러니까 행동 강령 아니면 뭐 조례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체제를 변혁시킬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렇게 못했어요?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. 그런데도 뭐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만 붙잡고 있는 우파 시민단체들이 많은데, 참. 그러니까 걱정입니다. 지금 우리는 이제 과거를 보지 말고 이제 미래로 가야 되는데, 이제 이 미래에 앞으로 유력 대통령이 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그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좀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요번에 이 시사 우리 야부리 토크도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쉽게 알게끔 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. 어떻습니까? 오늘 첫 번째 녹음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데 좀 어떤 좀 색다른 기분이 뭐 좀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? 뭐 색다른 기분은 없고요.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새로운 것들,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시사 야부리 토크를 통해서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녹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우리 대선 토론 오늘 며칠입니까? 24일 맞죠? 24일 대선 토론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토론 한 번 더 이어가시죠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네.